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 다중슬릿에 빛이 입사되어 회절무늬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다중슬릿에 생기는 회절무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늬를 먼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무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중슬릿은 간섭무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늬의 모양이 거의 밝기가 일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섭무늬가 생기고요. 단일슬릿은 회절무늬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절무늬의 특징은 이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넓고, 그 다음에 밝기도 가장 밝은 무늬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조금 덜 밝은 무늬가 이렇게 생기고 작은 무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를 회절무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중슬릿은 또 회절무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슬릿이 두 개면 이중슬릿이니까 이중슬릿과 거의 똑같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슬릿이 세 개가 되면은 이렇게 작은 밝은 무늬가 옆에 생깁니다. 그리고 슬릿이 4개가 되면 이런 식의 무늬가 생기는데 이 무늬는 회절무늬하고 거의 닮았습니다. 이렇게 회절무늬가 생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n이 10이 가면 이런 식으로 다중슬릿 무늬가 생긴다. 이게 이제 다중슬릿 무늬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간섭무늬지만은 슬릿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회절무늬를 닮아가기 때문에 다중슬릿은 회절무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유로 이중슬릿은 간섭무늬라고 부르고 단일슬릿은 회절무늬, 다중슬릿도 회절무늬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기억. 기억의 질문은 파장이 커지면 회절무늬의 1차 극대와 2차 극대의 간격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슬릿이 여러 개인 다중슬릿이 있을 때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가운데를 0차 극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떨어지면 1차 극대, 2차 극대. 그래서 기준선에서 한 칸 떨어지면 1차 극대, 2차 극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질문이 1차 극대부터 2차 극대의 사이는 그러면 보통 중심이 기준이니까 1차 극대의 가장 밝은 점, 2차 극대의 가장 밝은 점 사이 간격은 델타 X라고 부르고 이것은 무늬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무늬 간격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차 극대, 2차 극대 사이의 간격은 무늬 간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에서 T, 람다, L이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2일 때 실험을 해서 1차 극대, 2차 극대 사이에 관해서 무늬 간격을 구했다면 슬릿이 3개, 4개, 5개, 10개로 다중슬릿으로 바뀌어가도 1차 극대, 2차 극대 사이의 간격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무늬 간격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이렇게 가장 기준선에서 옆으로 0차 극대, 1차 극대, 2차 극대. 그래서 밝은 곳부터 밝은 곳까지 사이를 무늬 간격 델타 X라고 하는데 이렇게 슬릿의 개수가 증가해도 델타 X는 똑같다. 이렇게 델타 X는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중 슬릿에서 무늬 간격 공식은 델타 X는 L 곱하기 D분의 람다이고, 여기에는 다중 슬릿 개수가 들어가지 않는 공식이죠. 다 동일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늬 간격 공식이다. 이 무늬 간격은 1차 극대, 2차 극대 사이를 측정해서 적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파장이 커지면 회절무늬의 1차 극대와 2차 극대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델타 X는 L 곱하기 D분의 람다라고 무늬 간격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커지면, 그러면 파장이 커지면 무늬 간격은 커진다. 그렇게 해서 기억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니은, 슬릿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회절무늬의 1차 극대와 2차 극대 사이의 간격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슬릿 사이의 간격은 요 D를 의미하죠. D가 작을수록 무늬 간격은 커진다. 그렇게 해서 니은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다. 이렇게 무늬 간격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더 많은 슬릿을 지나가고 더 많은 슬릿을 지나갈수록 다중 슬릿의 분해능은 어떻게 되겠는가? 분해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분해능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중 슬릿이 있을 때 NE2, NE3, NE4, NE5, NE10인 다중 슬릿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기면 분해능이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집중될수록, 빛이 집중될수록 분해능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간격이 넓으면 분해능이 작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늬와 무늬 사이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빛이 날카로워질수록 분해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 이제 슬릿의 분해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려면 조건은 슬릿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분해능이 커집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고요. 자, 슬릿의 개수가 클수록 빛이 날카로워지면서 분해능이 크다. 이게 이제 정의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중 슬릿을 놓고 빛을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빛을 이렇게 놓고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빛의 직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빛을 얼마나 비치느냐, 빛의 직경, 또는 반만 따지고 이렇게 중간부터 끝까지를 따져서 빛의 반경이라고 부르죠. 자, 빛을 얼마나 비치는가를 결정하는 반경.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빛을 다중 슬릿에 이렇게 갖고 와서 빛을 비춘다면 이 빛이 지나갈 수 있는 슬릿의 개수는 한 개, 두 개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중 슬릿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빛을 이렇게 비춰서 슬릿 두 개만 지나가면 이중 슬릿이 돼버리겠죠? 나머지 부분은 못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 얘는 이중 슬릿이니까 n이 작아서, n이 작으면, 슬릿 개수가 작으면 분해능이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빛의 직경이나 반경이 작으면 슬릿을 조금 통과하니까 분해능이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를 싹 지우고 이렇게 넓은 빛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빛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중 슬릿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빛이 통과하는 슬릿의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슬릿의 개수는 증가하고 슬릿의 개수가 증가되면 분해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해능이 큰 것을 판단하는 데는 빛이 이런 식으로 얇아지는 것을 분해능이 크다라고 하고, 분해능이 크려면 개수가 증가하면 되고, 개수가 증가하려면 빛의 직경이나 반경이 커서 슬릿을 많이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보기를 보시면 디귿, 입사한 빛의 반경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슬릿을 지나가는 게 맞고 다중 슬릿의 분해능은 증가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니까 디귿은 틀렸다. 자, 니을, 다중 슬릿의 분해능은 빛의 직경 내에 포함된 전체 슬릿 수가 많을수록, 맞는 문장이죠. 직경 내에 포함된 전체 슬릿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분해능의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니을은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기역 니을이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중슬릿의 회절무늬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